네,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인 가격 기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로 할 거냐, 6억 원 이하로 할 거냐 가지고 좀 혼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장면을 이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 절반 감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추진을 해왔던 주인공이죠.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문제 여쭤보기 전에 좀 짧게 다른 문제부터 여쭤보고 이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대검찰청 앞에 있는 화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이제 그 철거해달라고 개고장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철거 안 네. 됐죠.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저한테 지금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조은이 문자요? 너는 무슨 당이냐. 네, 서운하다 조은이 네, 지지 철회한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과 원칙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 편은 잘 봐주고 상대편은 가혹하고 이러면 음, 차별적 법치주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불공정한 것 자체가 저는 포퓰리즘이라 생각하고요. 예, 내 편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간다. 예, 이런 입장이고, 예, 지난 8월에도요, 예, 대검찰청과 대법원 앞에 음, 200여 개의 불법 현수막과 천막을 네 음, 번의 계고장 해서 그때 굉장히 지금보다 더 대립이 치열했는데요. 네, 원만하게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언이가 하면 다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혜를 모아서 음.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계급장 내용에 따르면 28일까지 철거하라고 이렇게 이제 시한을 못 박지 않았었었나요? 네, 네. 근데 28일 벌써 지났잖아요. 이틀이나 지났는데. 이 시한은요. 예,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계고장으로 계속해서 이 충격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보수단체에 자진 철거하고 음. 서초구청에 협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제가 예, 어제 어젯밤에 뉴스가 들었거든요.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자진 철거를 곧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일단 좀 자진 철거가 가장 좋으니까 일단 그렇죠. 기다려는 네, 보겠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잡고 있는 마지막 시한을 언제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초에는 자진 철거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도 근데 자진 철거 안 하면 그때는 이제 강제 철거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예.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네. 진행될지 좀 보고요. 네, 네. 재산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서초구청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은 조례안을 공포했고요. 네. 11월 2일이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느냐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느냐 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서울시와 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시장 권한대행님께 다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도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심지어 행정안전부까지 사실상 서초구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예. 어제가 지방자치의 날이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예, 예, 서울시가 지방자치를 이렇게 짓밟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행안부가 지금 서초구에 손을 들어줬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는 거는요. 예. 국정감사에서 예. 판사 출신인 진영 행자부 장관께서 예.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네. 서울시에 우리는 유권 해석을 유보한다. 이렇게 서울시 입장을 전했다고 국감에서 얘기하셨어요. 아, 예. 그것은 저는 사실상 서초구에 손을 들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상황을 정리하면 서초구에서는 깎아주겠다. 서울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네. 만약에 정부 여당이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그러니까 깎아주겠다고 만약에 결정을 내리면
서초구와 서울시의 갈등도 자동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방향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좋으니 따라하기다 이런 유행어도 있다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아니 보도에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정부 방침에 저는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요? 첫째, 내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예. 내년 과세분 7월 9월 예. 내년 7월 과세분부터 감면하겠다. 네. 올해분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올해분부터 환급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예. 공시가를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 예. 왜냐하면 공시가는요 61개의 공공정책과 연동이 됩니다. 예. 세금뿐만 아니라 뭐 연금이나 건보료니 뭐 여러 가지가 다 체크 기준이 되죠. 건강보험이나 또 장학금이나 이 서민 민생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 정부도 왜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 많이 걷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했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걸 보면요. 내년에도 공시가를 쑥 올리는 거거든요. 현실화, 예. 공시가를 현실화율로 한다면서 쑥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감경해주겠다. 네. 근데 그 감경도 정부가 정확하게 안을 발표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1억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1억짜리 집을 살면 재산세 50% 감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경 받으려면 지금 있는 집에서 1억짜리로 이사해야지 감경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양도세, 취득세도 다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니까 공시가 인상은 유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시가 현실화를 유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그 여권 안에서는 기준 가격을 공시가 기준으로 9억으로 할지 6억으로 할지가 좀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기준선을 놓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참 염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제가 지난 7월부터 네. 빨리 결정해라. 네. 그리고 그 기준을 빨리 정하고 올해부터 할지 내년부터 할지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고 7월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월 말이 돼서도 6억이냐 9억이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에는 안중이 없는 거죠. 예. 저는 6억이나 9억을 진정성을 놓고 보면 뭐 기준선을 놓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한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6억으로 하는 게 표에 유리하냐 9억으로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냐 이런 계산 주판을 튀기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애들러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구청장님은 서초구 주민들이 이제 먼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부 여당은 이게 이제 특정 구나 특정 시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접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시가 9억 이하가 돼버리면 거의 90%의 대상 주택은 수도권에 있지 지방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구청장님은? 그게요.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봐요.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잖아요. 옛날에 가령 지방에는 2억짜리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감면이 안 되잖아요. 다주택자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을 주범이라 하긴 좀 그렇고요. 정부가 올린 거거든요. 서울시와 정부가. 그래서 자치단체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이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도 협의하라고 해달라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몇 달 동안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지금 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3번 나와도 집값이 안 잡히고 이제 24번째, 25번째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 못하는 이유이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서초구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공시가 9억 원 기준으로 할 경우에 네. 시가로 하면 12억 정도가 되는데 네, 12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을 꼭 해줘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체 철학의 문제인데요. 예. 평생 집을 돈을 모아서 내 집에 살고 있고 투기할 생각이 없고 네. 이사할 생각도 없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평균 집값이 9억 이상 넘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1가구 1주택에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 9억 네.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이제 1주택자라고 한다면 뭐 이걸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 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이제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제 서초구하고도 이제 직결이 되는 문제겠네요. 하나만 짧게. 시간이 이건 질문을 못 드리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